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의 박이석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농업 표현들 제2편 다시 배웁시다. 이미 어제 살펴봤던 것에 이어서 농업 현장에서 자주 오해하는 표현들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I부터 V까지 헷갈리는 농업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4편 액비입니다. 액비는 비료가 아닙니다. 아무 작물에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액비는 액체 비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농사에서는 이러한 액비는 엄연히 발효된 유기물 액체입니다. 이러한 액비는 비료로 등록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식 비료가 아닙니다. 작물에다가 염류 내성이라든가 pH라든가 생육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작물에나 뿌렸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발효 정도라든가 희석 비율이라든가 작물 종류에 따라서 맞춤 사용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가급적 보면적의 시험을 해본 이후에 전면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만들어진 액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희석 배율을 낮게 해서 실험을 해서 피해가 없구나 하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GAP 인정은 유기농 인정이다 아니면 무농약 인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초보 농업인들조차도 GAP 인정을 받으면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정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GAP라는 의미,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 GAP라는 것은 농산물 안정성 관리 제도입니다. 즉 해썹 인정을 받은 것일 뿐이지 유기농 인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GAP는 농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농약이 안전 기준 이내인지 등을 관리하고 기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GAP라는 것은 농약을 써도 안전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 해썹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유기농 인정은 아예 화학 농약,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GAP는 안정성 중심으로 관리를 했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과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S형 유전자, 보통 S형 유전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S1, S3, S3, S9 같은 유전형. 이것은 과일 크기랑 수량이랑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S형 유전자형이라는 것은 자가 불화합을 뜻하는 수분 호환성 정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걸 보고 S형이니까 사과 크기가 작다거나 S9이니까 착과가 잘 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가끔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S형 유전자라는 것은 도배 가능성, 수분수 배치, 꽃가루 호환성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크기 수량은 재배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수세라든가 시비라든가 착가량 조절 등 복합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S형 유전자는 수분 호환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절대 우리 사과 사이즈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7번째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여름에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탄저병은 7월, 8월 고온 5끼만 때만 발병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미 5월달부터 꽃받침 감염형 탄저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화기 과실에 형성될 때 그때 벌써 이미 3월달, 4월달, 5월, 6월 이럴 때 방제를 소홀하게 하면 수확기에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탄저병 반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탄저병은 여름에 발병이 되는 병이 아니라 봄부터 시작되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이후에 2, 3회 정도 제대로 방제를 해 주어야지만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당도계입니다. 이 당도계에서 나타내는 이 수치는 단맛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도계 같은 경우는 13.5브릭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달다, 뭐 최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당도계는 단맛 그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브릭스라는 것은 용액에 녹아있는 고형물 농도를 말합니다. 즉 당류뿐만이 아니라 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유기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나타냅니다. 같은 브릭스라고 하더라도 산도가 신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산이 낮으면 더 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미 예전에 재배하였던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이 당도는 상당히 높지만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식감에서는 전혀 단맛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릭스라는 것은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일 뿐이지 사람의 미각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맛을 느낀다는 것은 기상 조건이라든가 수확하는 이 적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구효 수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효 수형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묘목 회사에서 들여온 브랜드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다축 묘목을 국내 묘목 회사가 예약 생산하면서 구효 묘목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지만 현재는 구효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농가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다축형, 이것이 사실 구효 수용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하나가 있을 때 이 2개 이상으로 키우는 이것을 사실은 다축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구효 수용이라 한다면 나무 가지를 옆으로 누이서 키우는 것을 갖다가 구효 수용이라고 언급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효 수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월간 원예에 나와 있던 기사에도 보시게 되면 이 알베르토 도리고라는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강의도 하고 하였지만 이렇게 구효 수용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구효 수용이 아니라 농업 분야 전문 분야에서는 우리 구효 수용이 아니라 다축형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현장오해 바로잡기 시리즈 들리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는 농사 이야기를 9위에서부터 17위까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